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그릇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어머님의 손이 떨리며 젓가락을 떨어뜨린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굴욕은 그녀의 것이었지 내 것이 아니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눈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피어난 독초처럼. 어머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불명예야.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그 눈을 똑바로 노려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증오의 냄새가 가족 전체를 삼켰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할 테니. 나는 그날 오후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에 뜬 메시지를 확인했다. 남편 민준이 보낸 거였다. 오늘 어머니 집에서 저녁 먹자. 가족 모임이야. 꼭 와. 간단한 문장.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나는 느꼈다. 민준의 가족 모임은 언제나 나를 위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나를 깎아내리는 연극이었다. 민준과 나는 3년 전 결혼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 나는 마케팅팀에서 열심히 버티는 직장인. 우리 만남은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됐고 사랑은 순조로웠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믿었다. 결혼 후 그의 가족이 문제였다. 특히 어머님.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믿었다. 며느리는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보조자일 뿐. 나는 그런 기대를 받았고 처음엔 참아봤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간단히 메이크업을 고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오늘은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어머님은 내 요리를 맛없다고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렸다. 민주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그날 밤 울었다. 오늘은 다를 거야.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어머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의 미소가 보였다. 왔어. 들어가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님의 특기인 한정식 불고기, 잡채, 나물들. 냄새가 고소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나에 대한 평가였다. 왔네, 지은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식탁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60대 중반, 여전히 단정하고 위엄이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오늘은 내가 요리 좀 해봐. 민준이가 요즘 내 손맛이 그리워하던데.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나는 알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어머님은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믿었고 오늘 그걸 증명하려 했다. 가족은 다 모였다. 민준의 누나와 조카들, 아버님은 조용히 신문을 보고 계셨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는 충분했다. 하지만 어머님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힌 게 느껴졌다. 그냥 간단히 반찬 하나만 해. 너무 과하지 않게.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김치를 볶기로 했다. 간단하지만 내 특기였다. 불을 켜고 팬에 기름을 두른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은아, 불 좀 세게 해. 김치는 빨리 익혀야 맛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나를 통제하려 했다. 팬이 뜨거워지자 김치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양파와 마늘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췄다. 냄새가 퍼지자 민준의 누나가 좋은 냄새네 라고 중얼거렸다. 반찬이 완성됐을 때 나는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다. 어머님은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침묵.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너무 짜. 그리고 김치가 물러졌어. 그 말은 식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이 넘어 괜찮은데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계속했다. 민준아, 내가 대학 때 먹던 그 맛은 아니야. 지은이가 요리 배울 때 제대로 안 가르쳤나 봐. 우리 집안은 이런 데서 타협 안 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굴욕이었다. 공개적인 모욕. 조카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은 여전히 신문을 보셨다. 나는 손을 떨며 젓가락을 쥐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어머님, 제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엔 더 나아지게 노력할게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 불꽃이었다. 어머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보통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노력. 그게 다야? 우리 민준이가 이런 반찬 먹고 어떻게 살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식탁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민준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민준 씨, 어머님 말씀 들으셨어요. 제가 불명예인가 봐요. 내 말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어두웠다. 어머님의 말들이 메아리쳤다. 너 같은 년이, 그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올 게 분명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싸움은 아니었다. 이는 가족 전체를 뒤흔들 심리적인 전쟁이었다. 집에 도착해 나는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미안해, 어머니가 그냥 일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변명은 더 이상 듣기 싫었다.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머님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그녀의 자부심, 가족의 명예, 그리고 비밀.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켰다. 민준의 가족 앨범을 뒤졌다. 옛 사진들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어머님의 젊은 시절 사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외로웠다. 민준의 아버님과 결혼 전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연애를 했었다. 소문으로 들은 적 있었다. 그 남자는 재벌가의 아들이었고 어머님은 그를 버리고 아버님을 선택했다. 왜? 돈 때문인가?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김영자 범어님의 이름. 오래된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30년 전 스캔들. 어머님의 전 연인이 자살했다는 소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게 단서였다. 복수는 여기서 시작될 수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적었다. 단계 1. 증거 수집. 며칠 후 나는 민준의 누나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그녀는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 그날 어머니가 너무하시네. 그런데 어머니는 원래 그래? 아들 사랑이 과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어머님 젊었을 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궁금해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예전에 큰 실수하셨어.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망할 뻔했지? 그 실수는 어머님의 과거 연인이었다. 그는 어머님을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님의 배신으로 고통받았다. 어머님은 그의 돈을 훔쳐 도망쳤다는 소문. 증거는 없었지만 누나의 말은 힌트였다. 나는 그날부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설 탐정 앱을 다운받아 어머님의 옛 동네를 조사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마을.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렸다. 한 달 후, 나는 첫 번째 증거를 손에 쥐었다. 오래된 편지 한 장, 어머님의 전 연인이 쓴 것. 너의 배신이 나를 죽였어. 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님은 그의 사업 비밀을 훔쳐 아버님의 사업에 썼다. 그 덕에 아버님의 회사가 성공했다. 가족의 부는 그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며 웃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민준에게도 비밀을 숨겼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의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파탄내려 한다는 걸, 아니, 이미 시작됐다는 걸.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나는 매일 아침 회사로 가는 길에 그 편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님의 아킬레스건, 그녀의 자부심을 무너뜨릴 무기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치밀해야 했다. 한 번에 모든 걸 드러내면 그녀는 피해자로 변할 테니까. 나는 그녀를 서서히 그녀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민준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그날 이후 나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지은아, 요즘 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 그의 질문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관찰했다. 그는 어머님의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결혼 전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항상 어머님 편이었다. 그 배신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와라. 집 청소 좀 도와줘. 명령조였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였다. 주말에 어머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녀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 들어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한 경멸이 있었다. 집 안은 깔끔했다. 하지만 청소할 게 많다는 건 핑계였다. 우리는 부엌에서 시작했다. 어머님은 나에게 걸레를 쥐어주며 말했다. 너처럼 일하는 여자가 요즘 드물지? 민준이가 운이 좋네. 비아냥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뭐부터 할까요? 그녀는 나를 보며 코웃음 쳤다. 먼지 털기부터. 내가 제일 잘할 텐데. 청소 중 나는 기회를 노렸다. 어머님의 서재로 슬쩍 들어갔다. 책장 뒤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옛 사진과 편지들. 그중 하나가 바로 그 편지였다. 아니, 비슷한 거였다.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증거 추가.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뭐해? 나는 재빨리 상자를 닫았다. 책 좀 봤어요. 재미있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다. 이번엔 민준도 왔다. 어머님은 나를 무시하며 민준과만 이야기했다. 민준아, 요즘 회사 어때? 아빠 사업 물려받을 때 됐지. 민준은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계획을 다듬었다. 어머님의 사업, 아버님의 회사는 이제 민준의 것이 될 터. 하지만 그 뿌리가 더러운 걸 드러내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다. 오늘 어머니가 좀 나아 보이네. 너 덕분이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모른다. 내가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탐정을 고용했다. 진짜 전문가. 비용은 비쌌지만 가치 있었다. 김영자 씨의 과거 조사해주세요. 특히 30년 전 스캔들. 한 주 후 보고서가 왔다. 충격적이었다. 어머님의 전 연인,
박준호. 그는 자살했다. 이유는 어머님의 배신. 그녀는 그의 사업 계획을 훔쳐 아버님에게 넘겼다. 그 덕에 아버님의 회사가 급성장했다. 증거. 은행 기록, 증인 증언. 게다가 어머님은 박준호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 딸은 지금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이름 박소연. 나는 박소연을 검색했다. 링크드인 프로필. 그녀의 눈빛이 어머님과 닮아 있었다. 복수의 새 파트너.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소연 씨,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 좀 할까요? 김영자 씨의 답은 빨리 왔다. 누구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소연은 날카로운 여자였다. 30대 후반, 성공한 변호사. 어머니. 그 여자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편지를 보여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증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더 있어요. 같이 복수할까요? 소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어떻게요? 나는 계획을 설명했다. 단계별로. 먼저 어머님의 사업을 흔들기. 소연의 법적 지식으로 옛 소송을 제게. 그 다음 가족 모임에서 폭로. 마지막으로 민준을 선택하게 만들기. 그는 어머니 편일까, 아내 편일까? 그 만남 후 나는 민준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아니, 반쯤. 민준아, 나 요즘 힘들어. 어머님 때문에 그는 안아줬다. 미안해. 내가 말할게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알았다. 그는 변하지 않을 테니. 겨울이 끝나갈 무렵 첫 번째 타격이 들어갔다. 소연이 어머님의 회사에 소송장을 보냈다. 이유, 지적재산권 침해, 30년 전 사건 재심. 어머님은 당황했다. 민준에게 전화가 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소송을? 민준은 나에게 물었다. 너 알아.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모르겠어. 무서워.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밀려왔다. 어머님의 자부심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모두 모여. 이 소송, 어떻게 된 거야? 식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소송 소식이 퍼지자 가족 분위기는 급변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가 매일 울렸다. 변호사들, 옛 지인들. 영자 씨, 그 일은 묻혔어.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집에서 나는 그 통화를 엿들었다. 민준은 어머니, 진정하세요 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소연과 매일 연락했다. 그녀는 증거를 더 모았다. 박준호의 일기, 녹음된 대화.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돈만 받죠. 왜 소연의 증오는 나와 닮아 있었다. 우리는 공통의 상처를 공유했다. 나의 상처는 어머님의 모욕, 그녀의 상처는 아버지의 죽음. 복수는 우리를 묶는 끈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 나에게 고백했다. 지은아, 사실 어머니가 우리 결혼 반대하셨어. 내 집안이 평범해서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래. 그런데 왜 결혼했어? 그는 머뭇거렸다.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맞아요. 내가 더 노력해야 해요. 노력? 그 단어가 메스껏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복수의 연료였다. 소송 첫 재판날 나는 법정에 갔다. 어머님은 나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너 왜 여기 있어?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관심 있어서요. 가족 일이잖아요. 소연은 증언대에 섰다. 피고 김영자는 제 아버지의 사업을 도둑질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어요.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판 후 어머님은 나를 붙잡았다. 이게 내 짓이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어머님,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뭘 했나요? 하지만 내 미소는 그녀를 찔렀다. 집으로 돌아가 민준에게 말했다. 오늘 재판 봤어. 어머님. 불쌍하네. 그는 화를 냈다. 너 미쳤어. 왜 갔어? 나는 대답 대신 그를 안았다. 사랑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시간이 흘러 소송은 어머님에게 불리하게 흘렀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누나는 나를 피했다. 너 때문에. 그녀의 눈빛이 저기로 물들었다. 나는 고립됐다. 하지만 그게 계획이었다. 고립된 자만이 강해진다. 소연과 나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이제 폭로해요. 가족 모임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어머님을 더 몰아야 해. 그녀는 동의했다. 우리는 어머님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다. 더러운 돈의 흔적. 세금 탈루, 뇌물. 소연의 네트워크가 유용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준과 나는 다퉜다. 너 요즘 이상해. 어머니 소송에 내가 관여한 거 아니야? 그의 의심이 커졌다. 나는 울며 부정했다. 민준아, 믿어줘. 난 내 편이야. 하지만 그는 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도 배신자였다. 그날 밤 나는 소연에게 전화했다. 단계 3으로 넘어가요? 민준을 이용할게요. 계획은 이렇게였다. 민준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선택을 강요. 어머니를 버리거나 나를 버리거나. 그는 선택할 테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끝낼.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어머님의 집 이번엔 분위기가 무거웠다. 이 소송, 어떻게든 끝내야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뭐예요?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다. 어머님의 눈이 커졌다. 어디서? 나는 차분히 말했다. 과거예요. 어머님의 과거. 식탁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이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를 봤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우리를 망쳤어. 내가 모르는 진실이야. 어머님은 울부짖었다. 거짓말. 그건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 모임은 지옥이었다. 누나가 나를 밀쳤다. 너 때문에 가족이. 아버님은 침묵했다. 민주는 나를 끌고 나왔다. 집에 가자. 옛 택시 안에서 그는 울었다. 왜 이런 짓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서. 내 어머니가 날 죽이려 했으니까? 집에 도착해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소송, 소연, 계획.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미쳤어. 이혼하자. 그 말은 예상됐다. 하지만 아팠다. 그래. 그럼 가. 그는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복수의 대가였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소연의 전화. 소송 승소해요. 어머님 회사 파산 직전.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좋아. 이제 마지막. 이혼 서류가 도착한 날 나는 창밖을 봤다. 여름 비가 쏟아졌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민준의 서명이 선명했다. 이혼에 동의함, 간단한 문장. 하지만 우리의 3년을 지웠다. 나는 서류를 찢지 않았다. 오히려 보관했다. 증거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연과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님의 재정은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했다. 뉴스에 나왔다. 김씨 가문 기업, 예스캔들 재점화. 어머님은 인터뷰를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셨다. 쓴 맛이었다. 민주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의 누나는 블록했다. 가족은 나를 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소연이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밤을 새웠다. 이제 어머님을 직접 만나요. 소연의 제안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그래. 대면으로 끝내자. 어머님을 만난 건 카페에서였다. 그녀는 늙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지은아. 왜?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편지와 보고서를 테이블에 펼쳤다. 이게 왜냐면, 어머님. 당신이 날 굴욕졌으니까? 그날 식탁에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나는 웃었다. 그냥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대화는 길었다. 어머님은 과거를 털어놨다. 나는 박준호를 사랑했어. 하지만 돈이 없었어. 내 시아버지가 약속했지? 안정된 삶을.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숨겼죠.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이한테도. 미안. 하지만 미안은 늦었다. 나는 일어났다. 이 소송 끝나게 할게요. 하지만 당신의 삶은 변할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소연에게 메시지 보냈다. 끝냈어. 이제 공개. 다음 날 언론에 터졌다. 김영자 30년 전 배신 스캔들 폭로 기사의 사진, 증언, 모든 게 실렸다. 어머님의 얼굴이 헤드라인에.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님은 병세가 악화됐다. 민주는 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지은아. 왜? 어머니가 자살하려 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선택이었어. 나 버린 거. 그는 울었다. 돌아와. 제발. 하지만 나는 끊었다. 복수의 절정이었다. 어머님은 병원에 실려갔다. 과다 복용. 위급. 가족 모임은 장례식처럼 변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민준을 봤다. 그는 망가져 있었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용서. 내가 날 배신한 걸. 그는 무릎 꿇었다. 사랑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사랑의 잔재. 하지만 복수는 후퇴하지 않았다. 소연이 도착했다. 어머님 깨어났어요. 고백했대요. 어머님은 기자들에게 모든 걸 말했다. 배신, 도둑질, 자살 유도. 스캔들은 폭발했다. 회사 파산, 명예 실추. 가족의 분은 증발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빈집. 민준의 물건은 치웠다.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공허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나도 망가졌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더 나은 곳. 소연은 친구가 됐다. 고마워. 아버지 편히 쉬겠네.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어머님의 눈, 그 굴욕의 눈.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남았다. 파산 소식이 공식화된 날,
나는 강남거리를 걸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쇼핑몰. 하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다. 어머님의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길거리에서 울부짖었다. 김 사장님, 왜요? 뉴스 카메라가 그 광경을 찍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메스꺼움. 민주는 매일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무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배신의 맛이 배어 있었다. 누나는 SNS에 올렸다. 가족을 파괴한 여자. 댓글은 나에 대한 악플로 도배됐다. 나는 계정을 삭제했다. 세상의 시선은 무거웠다. 소연과 나는 법적 후속을 처리했다. 어머님에 대한 형사 고발, 배임, 사기. 그녀는 감옥행이었다. 재판날,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어머님은 수갑 차고 들어왔다.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끝났어요.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5년,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재판 후,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만족해.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공평에 그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비틀렸다. 공평. 내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등을 돌렸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가을 단풍이 물들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다. 나는 어머님의 편지를 썼다. 감옥으로. 당신의 굴욕이 내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답은 없었다. 하지만 보낸 게 중요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친구들, 취미. 하지만 빈자리가 컸다. 민준의 빈자리. 밤에 그의 향기가 그리웠다. 복수는 사랑을 죽였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왜 복수했나요? 그녀의 질문. 나는 대답했다. 아파서. 모욕당해서. 상담은 길었다. 내 상처를 파헤쳤다. 어머님의 모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너 같은 년,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용서가 필요해요. 자신을 용서? 나는 웃었다. 어머님을? 아니. 나 자신을.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나는 어머님의 감옥을 방문했다. 유리창 너머 그녀는 초췌했다.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 나는 말했다. 마무리하러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 현재.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 진심일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풀렸다. 민준이가. 후회해. 그녀의 말. 나는 눈물을 참았다. 알아요. 하지만 늦었어요. 나는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이 나와 같았다. 고통으로 물든. 집으로 돌아 민준의 전화. 지은아, 어머니 만났어. 용서해줘. 나는 대답했다. 민준아, 우리 끝났어. 새로 시작해. 그는 울었다. 사랑해. 나는 끊었다. 사랑은 독이었다. 소연과 나는 축하했다. 끝났어. 와인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있었다. 아버지라면 기뻐하실까? 나는 안아줬다. 내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복수의 후유증. 악몽, 불면.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울었다. 자유지만 상처는 깊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서울의 거리는 불꽃놀이로 물들었다. 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봤다. TV 뉴스, 김영자 출소 임박, 반성의 시간, 그녀의 얼굴이 나왔다. 여전한 위험. 하지만 눈빛은 변했다. 포기한 눈. 민주는 새 여자를 만났다. SNS의 사진. 행복해 보였다. 나는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그는 자유다. 나도. 소연은 결혼했다. 변호사 동료.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너 덕분이야. 강해졌어. 그녀의 말. 나는 미소 지었다. 함께였으니까. 어머님 출소 날 나는 기다렸다. 감옥 문 앞 그녀는 나를 봤다. 지은아, 그녀의 발걸음이 떨렸다. 나는 다가갔다. 집에 가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그녀는 울었다. 고마워. 용서받았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아니야. 그냥. 끝.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마지막 대화. 민준이가 잘 지내? 그녀의 질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도요. 그녀는 과거를 털어놨다. 모든 걸 사랑, 배신, 후회. 나는 괴물이었어. 아들을 망쳤어. 나는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떠났다. 서울을. 부산으로. 바다 도시. 새 직장, 새 삶. 핸드폰에 민준의 메시지. 행복해. 나는 답했다. 네, 너도 이 끝. 소연의 전화. 어머님, 요양원 갔어. 평화로워. 나는 웃었다. 좋아. 시간이 흘렀다. 봄, 나는 바다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운은 남았다. 그 굴욕의 밤, 그 눈빛.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강하게. 이제 나는 자유다. 사랑할 수 있다. 새 남자, 새 꿈. 하지만 잊지 않는다. 복수의 교훈. 모욕은 불꽃. 하지만 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편지. 당신 덕에 나는 태어났어요. 강한 나의 답은 왔다. 미안. 그리고 고마워. 인생은 드라마다. 끝나지 않는. 하지만 나는 웃는다. 앞으로.